법인 대표이사에게 이런 식으로 지불각서를 받는 경우 만약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좀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거래를 하던 상대방 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채권자분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채무 발생 시 법인 대표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곤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채권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불각서 중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단돈 10원도 청구를 할 수 없는 서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최근 1인 법인 회사가 많지만 1인 법인의 대표가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아니 대표이사가 다 한 일인데 왜 회사와 별개예요 하면서 억울해 하시죠. 대부분의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회사 껍데기 즉 간판이 아닌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표가 작성해주는 계약서나 지불각서를 믿고 돈과 물건 등을 주고 또 일을 해주지만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대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거나 회사 갈아타기를 하면서도 법인의 대표들은 내가 왜 법인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요?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지불각서를 정확하게만 받아둔다면 회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충분히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불각서를 받으면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그럼 지금 화면으로 지불각서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불각서 내용 중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사항들이 있죠. 우선 지불각서상 채무 금액을 적을 때는 숫자를 적고 또 한글로도 함께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채무 금액의 숫자가 1인지 7인지 또는 6인지 8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쓸데없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를 적고 또 옆에 한글로도 금액을 표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변제 기일은 정확한 날짜로서 명시를 하십시오. 채무자들이 보통 하는 말들 중에 어디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겠다는 등의 일반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지불각서 내용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애매한 문구를 넣게 되면 나중에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불각서상의 변제 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구구절절한 내용은 전부 다 빼고 최대한 간결하게 또 제3자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고 또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불각서에는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보증에 동의를 하고 또한 채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땡땡 주식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동의합니다 라고 간단하고 또 확실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없다면 지불각서 100장, 1000장을 받아도 개인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연대 보증인 즉 대표이사 개인의 자필 서명을 받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분들 아니 일선에서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추심 직원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불각서 내용을 작성한 뒤 하단에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개인이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 개인란에 회사의 상호나 대표이사의 직함을 기재하면 안 되고 또한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고 개인의 자필 서명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 실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이 문서 하나가 모든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지불각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소멸시효겠죠. 특히 상거래 채권 중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지불각서 작성일 또는 변제일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사업 준비 자금이나 또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일반 대여금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은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불각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지불각서는 거래를 하기 전이나 또는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받아내기가 정말 쉽죠. 자, 하지만 수많은 채무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회사 대표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한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면서 각서 자체를 써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든 또는 설득을 하든 간에 대표이사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표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십시오. 그 증거들을 모아서 소송 후에 승소한 판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결론은 그런 최소한의 증거라도 남겨서 채권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지불각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채권자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가장 좋겠죠. 지불각서는 단지 채무 승인의 증거일 뿐이고 그 문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겼을 때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작성하고 발급을 받으면 향후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긴다면 돈도 추심 전문가들에게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받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수가 가능한 채권 그리고 회수가 불가한 채권을 만드는 것은 분명 채권자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는 거죠. 지금 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지켜내십시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